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와 용어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와 공립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별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갑시다. 계속해서 과정상의 분류, 언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일제와 정시제와 통신제가 있습니다. 전일제 과정의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같이 평일 주간에 수업을 합니다. 정시제에는 야간 정시제와 주야간 정시제가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년간 공부하고 졸업하지만 3년간 공부하고 졸업이 가능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통신제 과정 고등학교는 집에서 학습하고 레포트를 우편으로 보내서 첨삭 지도를 받고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의 스쿨링을 받는 과정입니다. 단위제 학교가 많고 필요한 단위를 습득하면 3년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류를 조합하여 고등학교에는 예를 들면 사립고등학교 전일제, 공립고등학교 정시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인가, 병원인가 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단원은 수험할 학교, 학과가 제1지망일 것 따라서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의해 단원인 것이 가산점이 되어 유리하게 수험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바로 입학 수속을 하고 입학금 등을 내야 합니다. 병원 입시는 공립고등학교나 다른 사립학교를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수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면 입학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연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입시와 일반 입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입시는 예를 들면 평정에 1이 없을 것, 평정이란 1에서 5의 각 교과의 성적을 말합니다. 내신 즉 학교의 성적이 몇 점 이상, 내신이란 평정을 합계한 수치를 말합니다. 최대 5단계 곱하기 9과목으로 45가 됩니다. 각 사립고등학교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시는 많은 학교가 추천 입시가 끝난 다음에 실시됩니다. 입학시험에 관한 부담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도 단원 추천, 병원 일반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 수험할 경우에는 수험할 사립고등학교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천 입시로 응시할 수 있는지, 자신의 성적은 학교의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도달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수험을 계획하고 있다면 9월, 10월에 많이 마련되어 있는 상담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의 모든 학교가 홈페이지 상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사립고등학교와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사립고등학교는 전국 어느 학교라도 몇 학교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만 공립고등학교는 응시 기회가 기본적으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립고등학교는 정원이 엄밀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로서 결혼 보충이 있습니다만 가와구치시나 그 인접지역의 전일제 고등학교에서 결혼 보충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야간정시제 고등학교는 결혼 보충이 나올 수 있지만 2차 모집에서는 배율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 추가 검사라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등에 의해 본래의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중요했던 사전 상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명회나 문화제 등에는 참석하여 시험 보는 날에 처음으로 그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를 돈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싶습니다. 먼저 입학금입니다. 계속해서 1년간의 수업료입니다.
합계하면 대략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립고등학교에는 세대 수입에 따른 학비 경감 보조가 있습니다. 지원금, 급부금, 보조금이라고 붙은 것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복비나 교과서 대금 등의 비용도 듭니다. 실제로 사립고등학교는 교복에 변화가 있거나 오비회비와 기부금을 모으거나 하는 등 역시 고등학교 생활을 합치면 공립고등학교보다 지출이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출인 입학금과 수업료가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생각하면 더 좋은 시설에서 3년간을 지낼 수 있는 것에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입시 일정을 비교합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시에 관한 일정이 사립고등학교 쪽이 공립고등학교보다 1개월 정도 빨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일정도 각각 다르므로 수속 전반을 각 가정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스케줄이 같고 많은 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큰 틀은 중학교에서 지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별 선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 입시에 있어서 외국인 특별 선발이란 어떤 것일까요? 외국인 특별 선발과 공립 일반 입시와의 주된 차이는 수험 과목이 수학, 영어, 면접 3가지인 것 그리고 후리가 나가 있는 문제지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 2가지입니다. 면접은 일본어로 합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특별 선발의 목적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수험생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의 총 체류 기간이 수험을 하는 해 2월 1일 현재로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전부터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수험생은 외국인 특별 선발에 의한 수험은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와츠키, 가와구치히가시, 가와고에니시, 구리아시오쿠사이, 소카미나미, 난료, 니자야나세, 후카야다이치, 미사토기타, 메누마, 와코국제, 와라비의 12학교입니다. 또한 외국 학교를 졸업했지만 일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공립고등학교에 수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공립학교에 수험하려면 출원 자격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현립학교 인사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 사립고등학교는 각각의 학교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